안녕하세요. 피트니스 월공 김정민 퍼스널 트레이닝 스튜디오 대표 김정민입니다. 이번 영상은 제가 운동을 하고 촬영하는 관계로 약간 이제 심박수가 올라가 있기 때문에 약간 이제 숨도 좀 거칠 수가 있고 말이 조금 꼬일 수 있어도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운동 매니아들 뭐 초보자분들도 들으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초심을 지키자는 겁니다. 초심. 자, 운동에 있어서 초심은 뭘까요? 자, 내가 몸이 커지고 싶어요. 그러면은 어떠한 원리에서 어떻게 커질까? 어떤 운동을 어디에 해줘야 될까? 어디 운동을 해야 될까? 어디 운동은 뭐뭐가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될까? 초심입니다. 커지기 위해서 또 뭘 어떻게 먹어야 될까? 그런 걸 이제 정보를 습득을 하게 되죠. 그리고 실행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운동을 하다 보면 이상하게 중량에 빠지게 돼요. 가슴 운동을 하다가 가슴이 잘 커졌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안 커져. 내가 가볍게 들어서 그렇구나. 무게를 더 들어버립니다. 그러면 그분은 중량에 빠져요. 자, 예를 들어서 어떤 분한테 예를 들어서 뭐 가슴 운동 중에 어떤 게 제일 좋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을 때 뭐가 가장 좋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분은 모든 운동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모든 부위별 운동들은 다 그만큼의 장점들이 있고요. 그것을 내가 사용할 수 있을 때 내 근육을 최대한 성장을 시킬 수 있게 됩니다. 지금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가슴 운동에 뭐가 있고 뭐가 있어요. 근데 그 운동은 별로고 이 운동이 최고야 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 사람은 그 운동밖에 할 줄 모르는 겁니다. 즉 가슴 운동을 가슴으로 할 수 있을 때 모든 종목의 가슴 운동을 내 가슴 근육으로 할 수 있게 될 때 그 장점들을 따올 수가 있어요. 하지만 가슴 근육을 쓰지 못하고 이 운동에 대한 행위만을 해서 자기가 자극을 받게 되면 그 운동밖에 못하는 거죠. 다른 운동을 하면 각도가 틀려지고 그러기 때문에 가슴을 못 느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느끼는 이 운동으로 가슴을 느끼기 때문에 그 운동이 이제 좋다는 거죠. 하지만 가슴 근육을 써서 가슴 운동을 할 수 있게 되면 모든 종목을 다 다룰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답변이 뭐가 나와야 되냐면, 자, 가슴 운동의 최고의 운동은 뭡니까? 라고 만약에 누가 저한테 물어보면 저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모든 운동이 최고다. 다 장점들이 있다. 그거를 가지고 이제 할 때 우리 몸을 최대한 이제 발전을 시킬 수가 있는 거죠. 자, 초심으로 가자라는 얘기가 뭐냐면은 벌써 눈치채신 분도 있을 거예요. 가슴 근육을 키우려면 가슴 운동을 어떤 걸 해야 되며, 이 운동은 가슴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데 대부분 하다 보면 가슴으로 안 하고 팔로 하고 온몸으로 해요. 그리고 무게를 올리고. 초보자분들은 당연히 근육이 어떤 자극을 받아보지 않았고 근력이 없기 때문에 가벼운 중량부터 시작을 합니다. 가벼운 중량으로 하다 보니까 타 근육을 쓰지 않고 가슴 근육만 써서 운동을 하는 분들이 발생이 돼요. 그리고는 어느 정도 이제 가슴 근육이 커져요. 좋아. 커지는구나. 자, 무게를 올려보자. 더 커지겠지 하고 무게를 올려요. 무게를 올리는 순간 기술이 습득이 안 된 상태에서 무게를 올리니까 가슴보다 가슴만 쓰이던 게 어깨랑 팔이 같이 쓰이네? 하지만 중량을 더 들 수 있기 때문에 또 그거에 만큼 또 자극을 또 받기 때문에 가슴이 또 커집니다. 그러면 자, 또 올려보자. 어깨랑 팔이 같이 쓰이게 돼요. 같이 쓰이면서 어느 정도 자극을 받기 때문에 가슴이 커지니까 계속 중량이 올라갑니다. 하지만 복합적인 운동을 하는 게 되기 때문에 중량이 올라가는 데는 한계점이 발생해요. 예를 들어서 100이면 100. 거기서 딱 멈춥니다. 여기서는 왜 중량이 안 늘지? 가슴이 안 커지지? 100이라는 걸 들어도 내 가슴은 실질적으로 거기서 30kg, 40kg만을 다루고 있는 거라면 성장할 이유가 없겠죠. 거기에서 우리는 중량을 예를 들어서 낮추고 100kg가 아닌 50kg, 60kg로 최대한 어깨와 삼두를 쓰지 않고 가슴 근육으로만 동작을 하게 됐을 때 최대한 내가 들어올리는 중량의 전체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7, 80%만 중량이 내 가슴으로 닿을 수 있게 됐을 때 가슴은 커집니다. 10개, 8개. 가슴으로 들 수 있는 중량을 10회, 8회 했을 때 근육이 성장할 수 있다는 과학적 이론을 분석해서 적용을 시키면 해답이 나와버립니다. 하지만은 어깨랑 팔을 이용해서 무조건 해요.
하지만 그만큼 들면 뭐합니까? 내 가슴은 그 들어올리는 중량의 일부분만 가져가는데, 그렇기 때문에 가슴이 성장하다 멈추는 거예요. 초보자 때는 당연히 무거운 걸 못 드니까 가벼운 걸로 반복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가슴 쪽에 느낌이 와요. 그 동작을 하면. 그러고는 어느 정도 또 커지면 중량을 올려. 그때부터 어깨랑 팔로 같이 하는 거예요. 안 커져. 더 들어. 안 커져. 더 들어. 자, 중량이 늘긴 늘립니다. 간접적으로 자극이 오니까 커지긴 하죠. 하지만은 거기에서 멈추게 되는 거죠. 거기서부터 전문 기술이 들어가야 되는데 습득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커지다가 거기서 멈추는 겁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여기서 착각을 해요. 어느 정도 커지니까 나는 가슴 운동을 잘한다. 동작을 하면 가슴은 아픕니다. 가슴 근육을 안 해도 최대한 동작을 하면 같이 쓰이기 때문에 자극은 와요. 하지만 거기서 착각을 하시면 안 돼요. 내가 최대한 타근육을 쓰지 않고 가슴 근육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상완 2두를 하는데 바이셉 컬을 하는데 2두만으로 동작을 해야 되는데 주먹에 힘을 주고 어깨 전면을 쓰면서 같이 해요. 그래도 자극은 오죠. 쓰이니까. 좀 커졌어요. 그러면 중량 더 들자. 온몸으로 해요. 커져요. 조금 되니까. 하지만 어느 정도까지 중량을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계점이 와버려요. 그럼 그분들은 고민을 해요. 내가 왜 안 되지? 나는 왜 저렇게 못 되지? 거기서 이상한 생각들을 한다는 얘기죠. 그게 아니고 최대한 전완부를 쓰지 않고 어깨 전면을 쓰지 않고 상완 이두근으로만 중량을 가지고 운동을 해줬을 때 얘에 속하는 자극만 만들어냈을 때 이두근이 커지고 가슴 근육이 커지고. 중요한 건 초심입니다. 자, 근육의 해부학. 해부학하면 너무 어려워. 저도 어려워요. 용어들도 어렵잖아요. 하지만은 그 근육이 어떤 동작을 할 때 쓰이느냐, 어떤 동작을 하면 쓰이지 않느냐, 그걸 알면, 자, 이 동작을 하는데 전완근이 왜 쓰일까? 어깨 근육은 왜 쓰일까? 이두근 운동을 하는데, 그러면 어깨 근육은 어느 때 쓰이니까 어느 동작을 안 하면서, 전완은 어떤 동작을 안 하면서 이두근을 해주면 되겠구나. 이런 어떤 가장 기본적인 처음부터 기초가 튼튼히 쌓이면 중량을 들어서 커지던 어떤 방식에서 정체기가 오는 게 아니고 순수하게 목표 근육으로 운동을 해주기 때문에 이제 정체기 없이 성장이 계속 될 수 있는 거겠죠. 자, 정리하겠습니다. 자, 초심으로 돌아가라. 초심은 뭐냐면 내가 진짜 커지고 싶다. 커지고 싶기 위해서 이론을 알아야 되고, 이론이 최대한 모든 거를 내가 알게 됐을 때 실전으로 대입을 해서 좀 더 효율적인, 자, 부위별 운동입니다. 근력 운동은 부위별 운동이라고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부위별로 하는 분들이 적어요. 온몸 운동. 자, 이거 여기서 여기까지 밀면 돼. 자, 그게 아닙니다. 최대한 내가 내 가슴으로 가슴 운동을 가슴으로 할 수 있게 됐을 때, 모든 가슴 운동을 가슴으로 할 수 있게 됐을 때, 인클라인 벤치프레스, 상부 흉근으로 동작을 할 수 있게 됐을 때, 어깨나 팔로 하는 게 아니고 상부 흉근에 느낌이 안 온대요. 왜? 어깨 전면하고 팔로 하니까 상부 흉근이 안 쓰이니까 상부 흉근에 느낌이 안 오는 거죠. 하지만 상부 흉근을 쓸 수 있는 또 어떤 기술, 그런 거를 익혔을 때 정체기 없이 균형 잡힌 멋진 몸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야기가 좀 길어졌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운동을 하고 촬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드레날린이 약간 분비됐을 수도 있고요, 약간 격해져 있을 수도 있고 해서 조금 이야기가 길어졌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초심으로 돌아가셔서, 자, 운동을 오래 하신 분들은 약간 이제 고집이 생겨요. 고집. 저런 거를 좀 받아들여서, 진짜 자기가 커지고 싶다면 어떤 게 있을까? 요런 기술 내가 한번 익혀봐야지. 요렇게 다 접하게 됩니다. 외국 선수들의 동영상을 보면 저 녀석들은 어떤 기술을 쓸까? 저 근육을 어떻게 써서 저거를 하나? 그걸 봐야 되는데, 무게를 보고 어떤 종목을 하나, 그런 걸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장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도 잘난 거 아닙니다. 저도 시작이 있었고 저도 커지고 싶었고, 그렇기 때문에 과학적인 이론으로 효율적인 운동을 위해서 분석을 하는 거예요. 노력이죠.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도 노력을 하시면 다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제가 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어떤 그런 이제 시간이 소요되지 않고 또 습득을 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효율적인 운동, 그걸 위해서는 일단 기본이 충실해야 되고 중량 유지에 빠지지 말고,
근육을 최대한 어떻게 하면 더 거기를 사용할 수 있을까? 그거를 이제 익히는데 초점을 맞춰서 초심으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가슴 운동을, 가슴이 커지기 위해서 가슴 운동을 어떻게 되나?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많은 분들, 제가 이제 동영상도 뭐 가슴 운동 가슴으로 하는 법, 벤치프레스 가슴으로 하는 법, 이런 거 이제 많이 올렸습니다. 한 번씩 보시고, 너무 또 저를 안 좋게 보시지 말고요. 이제 어떻게 하면 좀 더 이런 전문적인 거를 많은 분들이 알고, 정체기 없이 계속 발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게 하고, 제가 또 이렇게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제가 알고 있는 한 최대한 모든 것을 한번 이렇게 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어떤 이 미디어나 매스컴 같은 데서 보면 이제 흥미 위주의 뭐 이상한 동작들 그런 운동이 아니고 가장 기본, 우리 이론에 충실하고 과학적인 이론을 기반으로 한 운동 기술과 노하우, 벤치프레스 하나 자체도 가슴 근육을 할 수 없는 분들이 많은 이 세상에서 이상한 동작들을 가지고 이제 그 시청률이나 올리고 이제 그런 부분들은 안타까운 거예요. 벤치프레스 하나만 가지고도 방송을 여러 번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익히게 해드리기 위해서는 기술과 노하우를 익히게 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시간이 걸립니다.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스쿼트 하나도 대퇴사두근을 써서 최대한 하고 허리에 부담이 없이 해야 되는데 다 세워놓고 뭐 20개씩 하고 막 해. 자, 그거는 잘못된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방송이 아니고 어떤 이제 흥미 위주가 아닌 제대로 된 과학적인 웨이트 트레이닝. 웨이트 트레이닝이 무엇이다? 저 역시 제가 공부하고 습득을 하고 또 지도를 하면서 저도 깨우쳤던 부분들을 여러분한테 이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저 역시도 지금도 제가 몸이 더 커지고 좋아질 수 있다면은 더 연구를 하고 이제 더 노력을 하겠죠. 그러면은 1년 후, 2년 후에는 더 많은 거를 이제 알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고집 있으신 분들 마음을 여시고 배우려고 하세요. 그래서 저 운동은 어떻게 하는 걸까? 외국 선수들 동영상 봤을 때 저 녀석은 가슴 운동을 가슴 근육을 어떻게 써서 저렇게 하는가? 과연 그냥 무게 위주로 행위만 해야 되는가? 반동을 주는가? 그런 걸 잘 이제 판단해서 보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초심으로 돌아가셔서요. 기초부터 튼튼하게 그래서 정체기 없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피트니스 올공 김정민 퍼스널 트레이닝 스튜디오 대표 김정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